춘향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소설 작품은 앞쪽에 있는 줄거리 꼭 먼저 보시라 그랬고, 이몽룡 인물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춘향이, 그리고 사건에는 빨간색 형광펜. 자, 그럼 첫 번째는 반했고, 두 번째는 연애를 했고, 세 번째는 이별을 했네요. 물론 그냥 이별한 게 아니라 약속하고 이별을 했고, 자, 그리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 자, 그래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보면은 1, 2, 3, 4번 확인됐을 거고, 새로 부임했는데 수정을 들라고 했고, 거절하다 보니까 옥에 갇혔고, 자, 이몽룡은 암행어사 됐으니까 사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음에도 사실은 죄를 주거나 하려면 일단은 암행어사 신분을 숨겨야 되니까 거짓 행색을 하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걱정되니까 춘향이 만나러 왔고, 춘향이 이런 사정을 얘기했죠. 자, 이게 이제 절정 장면을 여기서 하나씩 정리를 한 건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변사또의 생일을 맞이하는 건데, 생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아마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생일이라는, 그래서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일이라는 배경을 세팅을 했고,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거린이 왔대요. 아마 이몽룡이었겠지. 이몽룡이 여기 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뒤쪽 보면 알겠지만, 이몽룡이 암행어사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암시는 복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쭉 왔고, 여기서 보니까 당연히 쫓아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운봉수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성격 첫 번째는 뭐냐면 뭔가 좀 눈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안목이 있다죠. 어쨌든 뭐 의도했나 의도하지 않았다, 어쨌든 도움을 받았고, 그 덕분에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저런 것들 왜 데려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운봉수령은 어쨌든 왠지 저 사람이 보통 사람 같지 않으니까 웃었고, 자, 그런데 지금 되게 좀 박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목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성품이 좀 괜찮지 않았나 싶었던 게, 이 사람을 막대하니까 좀 민망했다는 거죠. 아, 이분도 좀 차려줘라 라고 챙겨줬고.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보면, 맨 처음에는 이도령이 생일잔치에서 거절을 당했다가 누구 덕분에? 운봉수령 덕분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나서 운봉수령이 옆에서 좀 챙겨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운봉이 툭 찔러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언어 유희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갈비라는 거 중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비라는 건 이제 생물의 그 뭐야, 이게 늑골 뼈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고기 부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의 몸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갈비한테 달라는 게 고기를 달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는 당신 갈비를 달라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웃음 유발 표현이다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보통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갖다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먹고 있으니까 사실 보기가 좋지 않죠. 약간 이제 진상을 피웠고, 저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하다가 해가지고 깨를 냈죠. 변사또는 쫓아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자, 글이나 찢자라고 했고,
그래 라고 해서 쭉 지어봤는데 운봉수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리한 거죠. 세 번째, 눈치도 빠르고 영리하고. 딱 보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글솜씨가 되게 좋아. 글솜씨가 좋다는 건요, 이 사람이 그 시절로 치자면은 과거 합격 확률이 높아요. 즉 능력이 뛰어난 거야. 그럼 글솜씨가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왜 여기서? 그 다음에 거짓골로 하는 건 둘째치고 너무나 당당하잖아. 그럼 벌써 이게 다 복선이죠. 능력이 뛰어난데 거짓골하고 있는데 당당하다. 아, 이건 뭐일 확률이 크다? 암의 거자일 확률이 크다. 도망가야죠 이제. 왜? 더동무당 전부 다 탕가놀이들 비판하는 거잖아. 이 자리에 있다가 싸잡혀가지고 봉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갑자기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우순유발인데 낙태를 했대요. 아, 낙태 아니라 낙상이요 라고 이제 말장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순유발이라는 게 첫 번째는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비슷한 발음을 이용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핑계 대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면까지 봤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쫓아보려고 시집기 배틀을 했는데, 여기에서 운봉영감은 그 눈치를 채서 이제 운봉수령을 넘어가는 거지. 도망가는 거지. 이제 도망갔죠. 도망가자마자 이제 극적인 장치, 극적인 부분들. 암행어사 출도를 했고, 여기 부분이 되게 말장난치는 부분들이에요. 왜? 첫 번째, 갓을 거꾸로 쓰고 구멍 막았다고 하는 것도 뭉개그잖아. 알려줘도 약간 자학이죠. 내가 똑바로 한 적 있니?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갓이라고 하면 일종의 명품 같은 것들이야. 근데 그 명품을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가지고 쿵 눌러가지고 다 뒤집혀 버렸대. 이런 것도 다 우순유발이죠. 그리고 오줌을 넣었는데 그 오줌을 다 막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되게 몽개구고 웃기는 거고, 그리고 말을 뒤로 타놓고 모자란 짓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우순유발 표현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문두름다 바람다다라. 이거는 요즘도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옷 벗고 소리 질러 막 이런 거를 소리 벗고 옷 질러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전에 무한도전 나와가지고 이제 그 어떤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결혼 앞두고 있었어요. 이게 아직도 기억나. 아내분 될 사람 이름이 보영이었는데, 보영아 사랑이라고 해야 되잖아. 사랑아 보영이라고 한 거야. 이런 게 이제 언어 유희가 되기도 하고 또는 말장난이 되기도 하는데, 사람이 당황 상태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순유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박살나고, 일단은 변사또 혼냈고, 그 다음에 이제 춘향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냥 구하지가 않네요. 왜냐면 춘향이가 끝까지 수청을 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와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춘향이를 불렀고, 춘향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지만 찐사랑을 확인해야 되잖아. 찐사랑 확인이 위해서 너는 죄를 저질렀다. 어떻게 내 수청 들어 살아남을래? 라고 물어보니까, 야, 저 미친놈 하는 소리 보면서 하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또 하겠어요? 라며 절벽에 우뚝 솟은 바위는 절개지조를 의미합니다. 푸른 소나무도 절개지조죠. 그래서 내가 절개지조 있으니까, 틀린 소리 하지만 빨리 죽여라 라고 하니까 절개지조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옥반지를 줬는데 이거는 서로 사랑의 징표잖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 사랑의 징표 플러스 누구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낭군이죠. 아, 이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용 줄거리는 대략 이해가 됐을 것이고, 자 이제 학습 활동이 그대로 문제로 나올 거니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생일 장치에서 거리 행세를 하는 거, 그쵸? 자기가 암행어사인 거 들키면은 사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리고 잡을 수도 없고 춘향이한테 이런 거 확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암행어사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 두 번째, 각각의 반응은 뭐냐? 자, 일단은 거부했고 이 사람은 수용을 했죠. 자, 그렇죠. 먹다는 음식이나 초라한 음식들 줘가지고 약간 무시를 받았고, 변사또는 어사또를 쫓아내기 위해서 했다. 필기 다 보시면 되겠죠. 자, 어사또가 지은 시를 보고 운봉수령이 놀란 거는 첫 번째, 능력이 뛰어나고, 두 번째는 내용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여기를 비판한다? 그런데 거리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럼 매우 높은 확률로 암행어사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행어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 때문이었죠. 자, 술을 백성에 피, 좋은 안주를 만백성에 뭐라고 해야 되냐, 기름이라고 한 거. 그래서 백성의 피와 기름, 즉 백성을 착취하는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백성의 피, 백성의 기름을 비유하는데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들였다. 노랫소리가 원망소리고 탐욕과 고통 같은 어휘들도 기억해서 이거 이렇게 지우고요. 다 지우고 꼭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시의 기능. 선생님께서 이제 극적 긴장이라고 필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극적 긴장은 이제 반전을 주기 위함 또는 갈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탕간오리 비판도 보이셨겠죠. 자, 첫 번째,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허위를 보여주고, 그 허위를 보여주고 대리만족하는 거죠. 대리만족, 통쾌함 같은 거 읽으시면 되겠고, 과장이라는 키워드, 언어유라는 키워드, 희열한 키워드로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바위와 소나무는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개 지조로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 대조를 볼게요. 일단 어사또, 변사또의 호러운 생일잔치에서 볼품으로 상을 받은 것, 시를 짓고 일어나서 말했고, 춘향이는 기가 막혀 있고, 인물의 말을 볼게요. 어사또의 얘기, 그리고 춘향의 얘기 확인하면 되겠고, 거기를 바탕으로 속마음도 확인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럼 봐봐.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 반어라고 얘기했었고, 그 부분을 강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봤었던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대상 보면은 변사또도 있고 임실현감도 있고 구려현감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 부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쓰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갓을 거꾸로 쓴 거, 그리고 갓을 눌러서 뒤집힌 거, 오줌을 놓은 거, 오줌을 비가 따뜻하다고 표현한 거, 말을 거꾸로 탄 거, 그리고 바지에 똥을 싼 거, 이렇게 단어를 바꿔 쓰게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순유발 표현들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독자에게 웃음을 준다, 쾌감을 준다,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한다. 자, 주제는 여성의 굳은 절개지만 탕간오리를 비판하는 부분들, 저항의식들. 그 다음에 춘향이랑 지금 이도령이 신분이 다르잖아. 그 신분의 구속을 벗어난 인간 해방까지도 선생님께 적어주셨으니까 이 학습 활동들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꼭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 필기 따라오면서 눈으로 한 번 더 따라 써보시고 손으로도 한 2번 정도 써보시면 틀린 문제들 많이 없을 거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도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잘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